오늘은 뒤꿈치 골절로 통증이 있는데 뭐 이제 수술을 받았고 이제 산재 장애 등급과 근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뒤꿈치 골절은 이제 종골골절 얘기하는 거죠. 종골골절, 이제 뒤꿈치뼈 골절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골절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발을 디뎌야 되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각하고요. 통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니까 걷기가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뼈가 붙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디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2m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뒤꿈치 뼈가 이제 골절됐다. 뭐 8주 진단 나왔고 당분간 일하기 힘든데 뭐 장애 등급이라던가 근제보험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냐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분들 건설 외벽 쪽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비계공이라고 하는데 추락사고로 이제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발 뒤꿈치 골절이 많이 됐거든요. 그래서 종골골절로 심각하게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뼈가 종잡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꿈치를 잡아주는 뼈인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부셔져요. 부셔지면은 거기를 조각조각 된 거를 맞춰가지고 나사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유압될 때까지 기분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발목 관절에 위에 아래로 움직이거나 내번 외번 외회전 내회전 뭐 이런 것도 관절 운동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평가를 하는데요. 근래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치신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만 평가하다 보니까 장애 등급도 예전처럼 그렇게 잘 인정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물론 이제 엑스레이 영상이라던가 CT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근래에 제가 근제보험으로 처리했던 종골골절, 뒤꿈치 골절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산재로 뭐 12급 아니면 14급 뭐 이렇게 처리됐던 분들이 주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. 종골골절이 완전 분쇄골절돼서 그 거골 쪽이랑 이게 종골이 있으면 이쪽이 거골이 있거든요.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 연결되는 부분에 어떤 관절염이 발생해가지고 수술을 다시 2차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이게 발목의 움직임 각도라던가 통증 장애가 굉장히 심하죠. 그런 경우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2차적인 수술까지 받으면서 관절염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 뭐 14급, 12급 그렇게 처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또 얘기가 틀려요. 왜냐하면은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배상의학적인 평가하고 그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실이라던가 그 다음에 소득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래에 근제보험에서 종골골절, 발 뒤꿈치뼈 골절로 제가 처리했던 것들은 보게 되면은 완전 분쇄골절이 돼가지고 뼈가 붙는데 완전히 유압이 돼서 산재가 종결되는 데까지는 한 14개월,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산재보험이 종결되고 나서 이제 근제보험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면,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골과의 관절면에 이제 관절염이 오다 보니까 수술을 또 한두 번 정도 이행을 하셨고요.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고 통증이 제일 문제였죠.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근제보험이 회사에 가입돼 있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. 근제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손해사정사인 제 업무를 벗어나서 사용자의 어떤 회사 측의 책임을 갖고 소송을 하시든가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안 하신다면은 근제보험이 가입돼 있어야지 처리가 가능하고 또 이게 산재에서 어떤 장애 등급 받았다고 해서 그 장애 등급이 근제보험에서 무조건 그대로 와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. 청구 자료만 적용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. 근제보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요. 당연히 산재에서 장애 등급이 적게 나오면 근제에서 받을 건 좀 올라가겠죠. 더 왜냐하면 산재에서 받은 걸 빼고서 지급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분한테 해안을 드리자면은 산재 장애 등급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한 병원에서 평가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산재 장애 등급 관련된 장애 진단 제출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행하는 자문위원회 그 평가 받으시고 산재 최종 종결되시면 이제 근제보험 증권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 절차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근제보험도 이제 처리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. 위자료라던가 그 수술 부위 흉터.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장애 부분에서 일시익에 대한 부분 차익이 분명히 남을 거예요. 종골골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쟁점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.
그렇게 하셔가지고 추락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예전에는 30%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요새는 또 50%까지 얘기하는 또 추락사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뭐 과실 부분은 하급심 판례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코의 경우는 코골이, 귀의 경우는 귀골입니다. 그래서 가장 자기 사고하고 비슷한 거 그리고 어떤 본인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그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. 사고 경위가 그런 내용이 본인한테 규칙 사유가 많이 낸 내용이 있다면 그럴수록 과실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상을 해봐야겠죠. 산재보험은 손해상환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분들한테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제는 손해상환사 전문 영역이니까 김노사와 같은 전문 손해상환사한테 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신체적인 어떤 훼손 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은 손해사정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많이 처리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. 근제보험 보상과 관련해서 좀 부당하거나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보상의 공송 김선사 찾으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김선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실질적인 질문자의 사례를 갖고서 찾아뵙는 김선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터넷에 김손사를 검색하세요.